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왜 이런 어떤 한동훈 화법으로 말하는지는 이제 영노자를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숨 넘어가겠어요. 막은 너무 길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굉장한 책을 들고 왔는데요. 그렇죠. 아마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너무 놀라셨을 수 있는데,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라는 은행나무에서 나온 가브리엘르 블레어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걸 이제 누구랑 하느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민을 거쳐서 이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셀러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셀럽맷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친절해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날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상한 날의 부모님을 한번 또 이제 들어보시면은 내일 모레 나오거든요. 네. 내일 모레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내일 모레 나옵니다. 내일 모레. 네. 네네네. 내일 모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마지막에 나오셨던 게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 어떻게 뭐 그 나라가 계엄령이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맞아요.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은 공개 방송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 공개 방송을 이제 큰 거 하나 끝내고 좀 쉬려고 했더니 계엄령이 터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뭐 좀 우울해졌다가 잘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은 샤워를 해야 된다. 네. 좀 우울할 때는 씻기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우울이 또 수용성이어서 씻어야 돼요. 맞아요. 좀 씻겨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씻고 나오면서 너무 장하다. 네. 셀러맨 너무 장하다. 네. 나 정말 사랑한다. 안아주고 싶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나왔다. 저한테 이제 가끔씩 가만히 있다가 나 정말 샤워한다. 라고 카톡이 와요. 알았어 해. 나도 할 거야. 가끔은 선언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얘기를 안 해봤자 너무 이렇게 혼자만의 다짐을 하는 순간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맞아요. 비욘세님도 요새 좀 누가 잡돌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잡돌이를 외주 준 거죠. 민지한테 이제 지야 샤워했니? 를 물어볼 수 있도록. 나 지금 씻는다. 그쵸. 한번 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저도 가끔 잡돌이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맨님한테 있잖아, 우리 뭐 그런 거 하는 거 어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돈 너무 많이 쓰지 말자거나 아니면은 좀 건강하게 먹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그거 막 이렇게 보내보는 거 어때? 뭐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됐다고. 그렇죠. 또 잡돌이를 하는 거는 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냉정하게 생각해라. 내가 그 역할에 맞는지. 이성을 찾아라 지금. 왜 못하는 거야? 저는 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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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의 근황 중에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드디어 이제 건조기가 들어왔다. 지금 뭐 건조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혹사시키고 계시는. 거의 그 웬만한 그 홍대 게스트하우스보다 건조기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니까요. 그 빨래방에 있는 건조기도 저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진 않거든요. 이 건조기가 이제 어떻게 왔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또 생일이었잖아요. 그 생일 전부터 1년 내내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또 정원이가 털이 이제 사계절 빠지는 정원이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털갈이 기간인가 봐요라고 하는데 사계절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다들 야 강아지가 털 많이 빠져봤자 고양이만큼 빠지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정원이는 정말 고양이보다 많이 빠져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소형 말라뮤트만큼 털갈이하는 말라뮤트만큼 털이 빠지는데 2년 동안 이거를 안 사고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한 지경이고 그래서 1년 내내 말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다음 생일 때는 건조기 펀드를 하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사주겠다고 할 때 건조기 펀드에 참여해라. 그치. 한 다음에 건조기가 들어오면은 크레딧처럼 후원자분들 이름을 이제 붙여놓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스티커처럼 크게 붙이려고.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한 선물 같은 거를 이제 보내는데 누가 봐도 큰 고민은 안 한 느낌인 그런 선물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적당히 고른 카카오톡 선물 있잖아요.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캔들 이런 거. 그 친구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봤을 땐 아니야. 그리고 아니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친한 사이인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이거 캔들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뭐냐? 그래서 건조기 펀드가 있다. 펀드 금액이 있어요. 굉장히 소액.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한테 보낸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거에 이제 건조기 펀드 하는 거 어떠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신이 나가지고 좋아 하면서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제 받은 사람이 선물 거절을 하면 바로 환불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십시일반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건조기 펀드 얼만데? 라고 해서 3만 원이야 하고 알려주면은 그럼 나는 좀 더 크게 써줘 라고 하면서 좀 돈을 더 내는 그쵸 좀 더 큰 폰트로 써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씩 더 내면서 생색을 내는 내 이름은 제일 위에 올려줘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뭐 어머니 그리고 저희 뭐 가족들 그리고 또 맨님도 저한테 통 크게 또 이렇게 설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건조기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건조기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건조기를 이제 쓰게 되면서 이제 느꼈던 게 그동안 이걸 빨리 사라고 재촉해주지 않은 주변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한줌단분들 굉장히 섭섭하다. 네, 이거를 자기네끼리만 알고 뭐 한마디로 세탁기가 없는 집에서 손빨래를 빨래터에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세탁기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틀째신데 네. 몇 번 돌리셨어요? 거의 뭐 한 7번 정도 돌린 것 같고 세상에. 거의 지금 굉장히 일단 이불을 싹 다 돌려가지고 지금 이불 싹 다 돌려서 뽀송하게 말려서 압축팩에 다 넣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맨님이 입으신 그 비욘세 그 한정 티셔츠 예, 출시도 안 되는데 검정색 긴팔인데 이 티셔츠를 비롯해서 맨님의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 그 반팔티도 그렇고 이 검은색 의류를 한쪽에 모아놓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 이걸 다 버릴까 말까. 안 돼. 처분할까 말까를 나눔이라도 할까 말까. 그러니까 버리는 건 너무 그렇고 나눔이라도 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게 얘가 있는 순간 못 입을 것 같은 거야. 검은 옷을. 왜냐면 그걸 털 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치. 그랬다가 어제 그 마지막 이웃에게 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건조기를 돌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에 검은 옷을 싹 걷어가지고 건조기에 돌렸습니다. 저만의 어떤 세리머니로.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네. 제가 건조기였으면은 지금 노조를 만들어서 바로 활동 들어가는. 지금 바로 빨간띠 머리 딱 메고. 당연하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뭐 주 150시간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 네. 보통 건조기들 뭐 집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돌아가는 일도 쉽지 않거든요. 네. 일주일에 몇 번 돌아갈까 말까 정도일 텐데 보통은 하루에 3-4번씩 일하는 타임 가진다는 것 굉장히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약간 혹사시키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건조기 펀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그 스티커 도착해가지고 붙이시면은 저도 보여주세요. 당연히 그 후원자분들한테는 그게 가요. 그렇죠. 사진이 가요. 리워드로. 네, 리워드로 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액 순으로 이제 그 어떤 폰트의 굵기나 이게 조금 있고 같은 동일 금액 안에서는 가나다 순 이런 식으로. 텀블벅이랑 똑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 나중에 이렇게. 엑셀로 뽑았을 때는 가나다 순 똑같아요.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맨님 굉장히 좀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맨님 저한테 굉장히 좀 상단에 있다. 네, 제 생일날 다짜고짜 현금을 쏘셨어요. 그래서 민지야 혼세야 이거 뭐야 했는데 선물이다 하셔가지고 저도 같은 금액을 돌려드린. 어설픈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또 생각이 들고. 근데 금액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없는 애들끼리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만의 축의금이랄까? 매년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혼인 애들 둘이서 매년 축의금을 주고받는. 그래서 항상 또이또이 만드는.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건조기가 저의 최근 근황이고요. 근데 이 건조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이제 11월 말쯤에 저에게 어떤 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메일 한 통이 도착해가지고 저는 비욘세를 듣고 있는 그 샤이 청취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샤이 기혼 청취자라고 하시면서 미혼 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있는 출판사에 어떤 책을 좀 소개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보내셔가지고 책 제목을 봤는데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 다짜고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가브리엘 블레어라는 원래는 인테리어 관련된 일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께서 쓰신 게 한국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서원 번역가님에 의해서 번역이 된 건데 소개를 하시면서 그 샤이 비욘세 청취자로서 이게 비욘세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치. 임신 중단의 책임을 남성에게 묻는 책이거든요. 네. 결국은 임신이 되는 것은 정자가 발사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걸 발사할 수 있는 주체인 이 남자가 책임감을 가지면 다 해결되는 일을 그치. 애꿎은 여자를 붙들고 무슨 중절을 하면 어떻게 하네 뭐 팔에 뭐를 심네 경구피임약을 21일을 먹네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사정을 하는 남자가 책임감을 가지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되는 일을 그렇죠. 이걸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야기인데 요거를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로 하고 싶더라고요. 과감한 시도예요. 과감한 시도예요. 네, 상당히 과감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 실제로 콘돔을 쓰지 않아가지고 너무 마음고생을 시키는 어떤 남성이라든가 그리고 겨우겨우 설득을 해놨던 이 새끼가 중간에 콘돔을 빼버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떤 사정을 하는 게 물론 연애를 하는 사람들만 섹스하진 않지만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로 요걸 한번 녹여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거를 어쨌든 소프트하게 다루는 선에서 이런 놈들한테는 이 책을 한번 읽게 해야 된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책 자체가 11월 25일에 발행이 됐고 연락 온 게 26일인데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던 게 이제 12월 초인데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자마자 계엄령이 터집니다. 그래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을 쓸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치. 사연 공고를 낼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은행나무에서도 걱정을 하셨겠죠. 이 시국에 책이 나와가지고 프로모션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제안을 드려서 이거를 한번 대신에 잘 살릴 수 있는 게스트랑 해보면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히도 그렇게 해도 된다. 편하신 대로 하시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맨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비욘세님께서 이 책 안에서 가장 좋은 피임법으로 꼽히고 있는 콘돔. 네. 콘돔을 착실하게 사용해서 노콘 노색을 하고 있는 헤테로 남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일단 우리 옆에 풀 안에 없잖아. 이 풀 안에 없잖아. 없어. 풀 안에 없고 그냥 약간 건너에 누군가 그럴 것 같은 인물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인물을 섭외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서 맞아요. 갑자기 과거의 파트너가 나와서 폭로를 한다던가 이러면 진짜 어려워진다.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저도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남성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맨니 말씀하신 대로 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오면 좋을까 하다가 리스트에 있었던 이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비욘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또 비욘세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친구들과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봤을 때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때부터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오래 안 지 10년이 넘은 친구들도 있는데 기껏 잘 지내고 걔는 진짜 괜찮은 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콘으로 뭐를 해가지고 막 여자친구가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지고 뭐 그러는 일이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없다. 어떤 남성이 폭력적인 섹스를 하지 않고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없다. 맞아요. 라는 문제가 있어서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맨님한테 누구 어때? 누구 어때? 이 사람 비욘세랑 잘 맞을까? 잘 붙을까? 친구인데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했다가 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특히 헤테로 관계에서 하도 남성이 여자랑 섹스한 걸 떠벌리고 다니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는데 근데 뭔가 자신의 섹스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이 토크 아이템 자체가. 맞아요.
근데 이 남성과 사귄 것이 알려져 있는 친구들끼리라도 서로 이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여성분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떨지를 모르겠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유쾌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제가 섹스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를 얘기를 해도 유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느낌과 야, 이거 다 안 되겠다 하던 차에 맨님한테 그거를 상담을 했더니 맨님이 아주 깔끔하게 야, 그거 남자가 하면 안 돼. 솔직하게 되겠냐? 라고 맞아. 얘기해가지고 네.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도 제가 비욘세 청취자로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길래 저는 약간 땡겨봤다라고 하면서 야, 페이 얼마에 어떻게 하는 거 어떠니? 그렇지. 좋아. 콜. 그럼 너가 이나부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맨님이 오게 되셨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책에 대한 얘기를 되게 짧게 하긴 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은행나무 편집자님께서 상처받으실 수도 있지만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라는 제목이 솔직히 말하면은 좀 피곤하다. 시작부터 책 제목이 피곤하다. 내가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책인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네, 이 안의 내용도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난 알지만 약간 이런 이슈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는 마음도 있긴 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지친 마음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읽어야지. 우리 혼세랑 같이 하는 건데 가야지. 우리 혼세 생각하고 읽어야지. 예, 그런 마음으로 책장을 열었는데 예상 외로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글을 진짜 재밌게 잘 쓰세요. 웃겨요 책이 약간. 웃기고 진짜 술술 잘 읽히고 그런 가운데에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읽는 내내 진짜 재밌었고 되게 금방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남성과 함께 앞으로 콘돔을 써라 마라로 이렇게 좀 입씨름 할 일이 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뭔가 연애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만나서 난 섹스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 남자가 콘돔 쓰는 걸 꺼려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들어서 상대를 조져서 맞아요. 상대를 개조시킬 수 있는 그 많은 팁들이 여기 좀 들어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저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리고 이 책 제목에 대한 얘기를 맨님도 하셨지만 이 책 제목 자체가 직역이에요. Ejaculate Responsibly예요. 정말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인데 이 제목 얘기를 추천사를 써주신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냅다. 노골적인 책 제목에 놀란 당신. 시작하는 추천사로 책장을 넘기면 금세 저자에게 설득될 거다. 사정이란 단어는 남성이 성관계 절정에 다다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표현이다. 싼다라고 원초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흔하다. 언어는 생각을 지배한다. 사정한다는 성욕과 싼다는 배설욕과 연결된다. 원치 않는 임신, 임신 중단, 성병 등 생각 없는 배설로 생기는 문제들은 여성의 삶을 심지어 목숨을 위협한다. 여성의 고통을 안다면 단어 선택부터 달라야 한다. 누구나 사정하기 전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콘돔을 끼든 정관수술을 받든 배설하는 대신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라고 노골적인 책 제목이 놀랐다고 해놓고 결국 추천사도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 말고 다른 제목을 생각할 수가 없다. 맞아요. 왜냐면 이 책 받았을 때 그냥 책임감 있게 사정해야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은 맞아. 왜 이게 다 남자 책임인가에 대해서 왜 피켓을 들고 여성이 임신 중단이나 이런 게 합법이어야 한다고 나와서 그게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여성의 삶이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하도 이런 논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온갖 비유를 다 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콘돔을 쓰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피자를 누군가랑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피자를
같이 먹었을 때 조금의 불편함이 생기는 거, 예를 들면 손으로 집어먹고 싶은데 그걸 포크로 먹어야 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불편함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었을 때 상대방의 몸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이 사람의 어떤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기꺼이 그냥 포크랑 나이프로 먹을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사정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냐, 왜 남성의 쾌감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정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비유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 이렇게 그냥 귀에 때려박히는 제목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알아쳐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어떤 방법을 굉장히 많이 전수하고 있는 책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네, 정말 천재적인 제목이고요. 네, 이 이상 나올 수가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첫 장에서 네. 이제 들어가며 라는 그 챕터에서 정말 놀란 것이 왜 모든 것이 남자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자, 내가 이유를 28가지 얘기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그래서 깜짝 놀란. 네. 네. 28개까지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있더라. 맞습니다. 6아이의 이제 어머니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애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맞아. 굉장히 좀 다정다감한 말투로, 그러나 항상 이런 책의 특징은 에세이의 형식을 띠지만 늘 화가 나 있으신. 그렇죠. 네, 말투는 다정하지만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신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독자 여러분,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한 소개와 간단하고 진지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2006년에 디자인맘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유명해지는 바람에 사고 길잡이로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가게 된 6아이를 둔 어머니이자 종교인이에요. 상도 많이 받았고 그걸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는 타임 올해 웹사이트로 선정되었고 제가 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라고 하면서 동화의 앞내용처럼 본인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분이 썼던 에세이 중에서 되게 화제가 된 게 이 책의 토대가 됐는데 임신 중단의 원인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 주장의 핵심은 임신 중단의 99%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발생하고 모든 원치 않는 임신의 원인은 남자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동화 작가처럼 말씀하시지만 모든 원인은 남자인 거예요. 시작하는 서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의 전환이 된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저희가 뭐 한국에도 이제 낙태죄가 있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임신 중단은 어쨌든 여성이 선택하는 것이다. 네. 에 되게 많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애초에 임신 중단이라는 게 이 책에서 보면은 99%가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1% 정도가 이제 산모나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임신 중단을 할 권리를 누가 갖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원치 않는 임신을 막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은 남자한테 있다는 거야. 무조건 남자한테 있다. 네, 왜냐면은 어디에다 사정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남자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풀어서 책으로 만든. 그래서 이 얘기를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하냐면은 난자를 가진 여자와 달리 정액을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손에다가 할 수도 손에다가 할 있고 수도 있고 어디에도 할 수 있고 콘돔 안에다가 할 수도 있고 넣었다 뺐다가 어디 던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근데 난자는 어디 내가 꺼내가지고 어디 잠깐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관할 수도 없고 캐비넷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남성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그게 임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원치 않는 성관계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없는 사정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된다. 맞아요. 임신을 안 하면 임신 중단을 할 필요도 없는데 임신을 하는 원인은 남성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여자도 허용한 거 아니냐 여자도 그거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는 콘돔 안 써도 돼 라고 허용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 말투로 항상 얘기하시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음경을 와플 기계에 넣으라고 허용한다고 해서 와플 기계에 넣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치. 네. 항상 남자는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콘돔 없이 섹스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그래서 사정을 어떻게 할 건가, 콘돔을 쓸지 안 쓸지는 그냥 남성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공동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 여성의 책임이 더 큰 것처럼 얘기하고 맞아요. 그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굉장히 좀 약간 제목만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컨셉만 들었을 때 어려울 것 같지만 에세이에 더 가까운 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친절한 말로 네, 차근차근 네. 되게 많은 뭐 보도자료와 통계 그리고 연구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전혀 어렵지가 않고 네. 그리고 되게 유머러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읽는데 재밌고 저는 근데 조금 재밌었던 게 그 이제 난자와 정자 네. 그러니까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의 차이를 좀 얘기해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의 어쨌든 난자는 24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딱 하루 정도만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에 있고 근데 남자는 365일 24시간 그쵸 내내 네. 가임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는데 조금 질린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조금 질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간 내내 임신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맞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다. 근데 정말 이 내용 중에 핵심이 그거잖아요. 정말 여성과 달리 남성은 언제든지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상태여서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총기를 소지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그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임신이라는 게 서로 계획해서 임신을 한다고 해도 굉장한 신체적인 리스크를 지고 맞아요. 그냥 되게 도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계획 없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데 그거를 든 사람을 조심시켜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뭐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되게 총기 소지에 대한 의견이 다른 어떤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 막 찬장에서 총 발견되면 막 부부싸움을 미친 듯이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집안에 둘 수가 있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사정을 하면 임신시킬 수 있는 정자가 담긴 고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여성한테 많이 미루고 있어서 맞아요. 그 얘기를 되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임신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은 남성이 더 높은데 여성을 더 조심해야 된다. 여성이 어떻게든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개똥봉지와 비슷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매일 한밤중에 누군가가 개똥봉지를 매일매일 놓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우리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간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를 조져야겠느냐. 물론 조진다는 표현 쓰시지 않았어요? 느낌상. 만약에 느낌상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누군가한테 경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겠느냐. 그거는 매일매일 개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교육해야 되지. 어쩌다가 한 번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물론 어떤 그런 생殖기관을 뭐 쓰레기를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빈도로 오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를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서 어떻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피임을 해보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배란위를 계산하는 거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책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리를 하고 생리 첫날에서 14일 후가 배란위를 맞나요? 네. 네, 그렇게라고 하지만 실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본인이 생각한 생리 주기와 실제 생리 주기가 다르고, 네, 그리고 그 생리 주기도 계속 변칙적인 거예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차이가 계속해서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배란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 뿐더러 이거는 오히려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 지금 가임기야 지금 당장 섹스해 이럴 때는 도움이 되지만 정자는 5일 동안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배란일인 거를 이제 오늘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5일 전에 섹스했는데 오늘 임신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게 배란일 자체도 너무 유동적이다 보니까 배란일을 가지고 피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한 섹스 때문에 목요일에 임신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베라니를 보통 사람들이 뭐 이때 시작부터 며칠이래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책에서도 그렇지가 않다. 베라니는 그렇게 딱 떨어지지도 않고 며칠에서 계산해서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는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저는 약간 절반밖에 몰랐던 사실이기도 해가지고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 베라니를 가지고 조절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콘돔을 쓰면 되는데 콘돔을 쓰는 거는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떤 그 느낌 때문에 못 쓰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기분 하나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걸린 맞아.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콘돔을 쓰면 덜하다는 생각도 콘돔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여러 콘돔을 써본 남자들은 다들 하는 얘기가 콘돔이 성관계를 하는 동안 쾌감을 별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그 중론인데 맞아요. 사회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냥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게 어떤 여성을 침대에서 압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관념 때문에 남성 당사자도 콘돔을 쓰면은 성감이 떨어진다. 발기했던 게 금방 죽을 수도 있다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방송할 때 한번 이 주제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성 MC분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이거 느낌 하나 때문에 콘돔을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디서 뭐 얘기를 들었다 그랬나? 그러면서 앞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랑 다 남성분들이 쫙 계셨는데 근데 이거 잠깐 콘돔 쓰는 사이에 이게 이렇게 콘돔 끼운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엔진 문제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 카메라를 잡고 있는 그 남성분들에게 다 한 명씩 맞잖아 하면서 뭐 남성 매니저분도 계셨는데 땡땡아 맞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돌아가면서 끄덕끄덕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콘돔을 끼면 발기가 안 된다. 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 안 만나본 사람 없을 거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근데 이제 책에도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쾌락과 여성의 고통 중에 뭐를 택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사회에서 남성의 쾌락을 택한다고. 네, 그래서 사실 남자가 여러 가지 콘돔 써보고 나한테 잘 맞는 거 그리고 썼을 때 가장 느낌이 좋은 거 뭐 윤활제도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를 갖다가 네. 그게 귀찮으니까 네, 그냥 여성한테 떠넘기는 게 많지 않나. 네, 정말 하찮지 않은가. 하찮지 않은가. 정말 하찮지 않은가. 네. 그 콘돔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콘돔이 너무 꼭 필요하고 하니까 이걸 어쨌든 뭐 둘이서 하는 섹스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끼는 거라고 하더라도 여자들이 이거를 들고 다니거나 어떤 구비하는 게 좋지 않은가. 물론 저희 집에도 콘돔 구비되어 있으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반박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왜 남자가 콘돔을 챙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좋지 않냐. 어쨌든 상대방이 쓸 거라도.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지만 그럼 똑같이 생각했을 때 여성과 사귄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돌아오는데 생리대를 집에 구비하는 남자는 없다. 그러니까. 생리대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남자는 없다. 그렇지. 근데 왜 여자들한테만 그거를 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없었지? 내 옛날 남친 집에 왜 생리대가 없었지? 왜 탐폰이 없었지? 그쵸. 그러면서 무슨 편의점에 심부름 시켜가지고 사오면 그걸 그렇게 떵떵거리고 너무 창피한 걸 시켰다느니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런 거를 사오는 어떤 좋은 남자 세상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아직도 있죠. 못 쓰는지도 몰라가지고 날개형이랑 없는 거랑 다 이거저거 사와가지고 쏟아놓는 그것이 어떤 배려남. 네.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생리대 좀 사와. 그래서 뭐 어떤 거 사야 돼?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거 사야 돼? 그래가지고 대형 사와. 첫날이니까 대형 사와. 헉, 자기는 52kg밖에 안 나가는데 대형을 써야 돼? 라고 했다는. 괜찮아. 돈 많이 벌었으니까 대형 사와. TV처럼 거거익선이니까 대형 사오라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유명한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생리 중이어가지고 밖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다 싸고 나오면 안 돼. 라고 죽여버리고 싶네요. 참지도 못해. 그거 못 참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남자는 정말 성감까지 디테일하게 전 국민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발기했을 때 바로 못 싸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그거를 나는 지금 섹스할 마음이 없어도 여성이 몸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까지도 있는데 맞아. 얘네는 인구의 어떤 절반이 하거나 아니면 했을 것이 분명한 생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책에 나온 것 중에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약을 원래는 이제 심장 질환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게 일시적으로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네. 그 연구를 계속해서 그것이 비아그라가 됐다는. 근데 실제 그 약물은 생리통을 경감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키질 않은 거예요. 그 연구를. 그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비아그라가 된 거죠. 그 약물은 발전시켜서.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연구 부위에 문제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여태까지 뭐 한 6,400만 명인가가 비아그라를 먹었다고 하는데 생리통은 그쵸. 훨씬 큰 시장이잖아요, 사실. 몇십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인데. 근데도 심지어 그거는 고통을 줄이는 거고 발기는 사실 막 고통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 맞아. 그러니까 의학 얘기를 하면 또 천불이 나요. 그렇지. 이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콘돔을 쓰거나 아니면은 정관 수술을 맞아요.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난관 결찰술이라고 했는데 난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게 정관 수술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난관 결찰술은 너무 복잡한 수술이고 그리고 거의 이제 국소 마취로 할 수 없고 거의 전신 마취 수준으로 해야 돼가지고 너무 깊이 몸을 헤집고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이제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사정은 남자가 하는 건데 그 임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여성들이 이걸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취과에서 일했던 마취 의사로 얘기하는 사람이 수백 건의 난관 결찰술을 하면서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 남편이 원해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기 책에서 나온 걸 이제 그대로 제가 읽는 건데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씨발 이 사람 남편은 제정신인가? 정관절제술은 싸고 고통도 적고 극히 안전하고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어째서 여자들이 난관 결찰술까지 떠안아야 하냐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관절제술 때문에 사망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많은 여자가 난관 결찰술의 의학적 합병증이나 마취 때문에 사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관수술은 비교했을 때 훨씬 간단하고 회복도 되게 빠르고 그쵸.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다시 푸는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복원력도 되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맞아요. 거의 90% 이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술이고 근데 또 그거에 비해서 난관 결찰술은 그만큼 복원력이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들이 정관 수술을 하면 내가 남성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맞아. 생각을 하면서 좀 피하는. 네. 그리고 정관 수술은 되게 회복이 수술 후에 회복도 되게 빨라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쉬면 바로 낫고 그리고 이제 피임 효과도 되게 빠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남자들은 그런 어떤 자존심 이슈 때문에 잘하지 않는 남성기에 대한 집착이 되게 뭐 큰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거기에서 여전히 사정을 하고 할 거를 다 하는데도 임신시킬 수 있는 위협을 줄 수 있는가 없느냐에 남성성이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난 정관 수술 못하겠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책임지지도 않을 임신시키면 뭐 어떡할 건가. 근데 되게 내가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거 자체가 진짜 남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콘돔을 쓰던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관 수술만 잘 해도 콘돔만 해도 98%고 정관 수술도 비슷한 종류 높았던 것 같아요. 피임률이. 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내가 콘돔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 성병의 위험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좀 친밀한 사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뢰 사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뢰 사정도 완벽한 경우에는 96%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피임법으로 보지 않는 건데, 그쵸. 만약에 정말 의학적으로 봤을 때 뭐 정말 막 초인종이 길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해서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경지에 뭐 몇 명이나 도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됐다 하면은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임신을 막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왜냐면 또 남자한테는 임신해도 아무 뭐 신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맞아요. 임신 중단할 때에도 그냥 혼자 튈 수도 있잖아요. 그쵸. 튈 수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더라도 뭐 책에도 나오지만 뭐 양육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너무나도 복잡한 일이고. 예. 그러니까 그냥 남자한테는 그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닌 거죠. 본인 인생에서. 맞아. 예. 나는 그냥 떠나면 끝인데. 지뢰사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저희가 지뢰사정은 피임법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이 있지만 이제 이분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하면 그거라도 된다. 물론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다. 근데 그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지뢰사정을 하지조차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지뢰사정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맞아. 지뢰사정을 할 것 같은 사람이면 그냥 콘돔을 쓴다. 그렇게 그렇죠. 걱정을 할 사람 같으면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을 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뭐 입양을 보내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이제 감안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입양의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입양이 수반하는 어떤 불행에 대해서 엄청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설명한 내용 중에서는 입양을 이렇게 뭔가 불행만으로 묘사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구절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까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그 피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미국은 10대 임신율도 너무 높고 우리나라보다 콘돔 쓰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임신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중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피임약을 먹는다는 게 실제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귀찮고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고 그리고 입양을 보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분이 너무 천불이 터진 경험이 많으셔서인지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남성이 읽어야 되는데 맞아요. 헤테로 남성이 읽어야 하는 책인데 근데 과연 얼마나 자기 손으로 사실 읽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지만 근데 저는 약간 읽으면서 노콘노섹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동안 섹스했던 상대방한테 했을 때 제가 페미니스트여서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무브먼트 어떤 나의 막 되게 활동가로서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이걸 남성한테 콘돔을 쓸 것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어떤 되게 막 의식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어서 여기서 이 말을 얘한테 꺼내는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세레모니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콘돔을 끼게 하고 섹스하는 것에 성공해왔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누군가랑 깊은 관계를 맺고 싶거나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아무리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있었더라도 그런 걸 조금 이해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제 다음 파트너한테는 이 책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가 상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껴야 되나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해서 끼는 것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그거를 이해하는 거는 관계에서 되게 중요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챕터에 별표 쳐서 줘야 돼요. 정자는 위험하다. 너는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다. 그렇지. 너는 365일 24시간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너가 잘못 무책임하게 사정하면은
누군가가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또한 이건 그 비용과 이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성 혼자 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너는 정말 책임감 있게 사정할 수밖에 없는 정자간수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충분히 어떤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충분히 성욕을 억제할 수 있다. 그것도 웃겼어. 사실 성욕은 무슨 3대 욕구에 속하지도 않잖아.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야? 그 성욕이 들어간다는 게 누가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자겠지. 근데 남자겠지. 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배설욕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꼽으면서도 우리가 갑자기 길 가다가 싸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우리 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간다는 거. 네. 그것과 똑같다. 그래서 성욕도 당연히 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럴 생각이 없는 것뿐이지. 맞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진짜 그게 와닿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싸지 않는다. 그렇지. 네. 그렇지. 물론 너무 급한 순간에 변기를 보는 순간 잠깐 지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릴 수 있겠지만 위기 다리를 약간 꼬는 위기 상황 올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무조건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는 그게 있잖아요. 똑같다. 심지어 그 정도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강렬한 욕구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 문 앞까지 왔다. 메인 도어로 들어갈 때 생각합니다. 다 고장 났을 수 있다. 맞아. 여기에서 못 들어가서 다음 화장실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안 하면 지금까지 40분 잘 참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위기 어떡하실 거예요? 바뀌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떤 배설하는 문제에서도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데 왜 어떤 일부지만 굉장히 다수인 남성들은 자기가 마침내 섹스를 하는데 성공하겠다, 삽입 섹스가 가능하겠다 라고 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망상으로 얘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화를 안 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잘해주면 섹스 가능하겠는데? 라고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놓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좀 화를 내는 그렇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좀 재밌었던 게 사정한다는 거에 남성들은 사정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이 보통 통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근데 여자한테는 그게 전혀 관련이 없고 여자는 섹스할 때 오르가즘 못 느끼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만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전혀 뭐 오르가즘도 느끼지 못했는데 성관계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냥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네. 근데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남성들이 만족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섹스의 길이, 시간도 그냥 남성이 삽입해서 사정하는 순간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평균 섹스 시간이 뭐 예를 들면 무슨 15분이다. 그럼 그거는 그냥 사정까지의 시간.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랑 섹스를 했는데 나는 오르가즘을 느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끝났어. 그래서 이제 그만해. 오늘 좋았어? 나 갈게. 라고 한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너가 느꼈으니까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나도 좀 나 오늘 피곤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 딱 한 명 있었거든요. 있었다는 것도 놀라워. 사실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보통은 평생 못 만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네. 제가 오전에 샤워를 했더니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영도자를 꼭 들어보시면은 네, 아침 샤워의 중요성이 나온다. 기억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딱 한 명이 있었다는 게 기억났어요. 근데 그 외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를 궁금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것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그게 자기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것도 있고 그 말에 더 흥분하고 싶어서. 그니까. 네.
그랬지 뭐 너가 느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아니면 내가 내 쪽에서 난 느꼈으니까 그만하고 싶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 좀 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 너 이제 옷 입고 가면 좋겠어. 약간 이런 적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웃겼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항상 영화 같은 데서도 지 사정할 걸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되게 쿨한 남자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라고 하니까 나 근데 원래 그러질 않아서 이러고 나가는 경우 있는데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돼가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섹스가 안 끝나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쵸. 나 그런 적이 있는데.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돼가 이제 미안한데 끝까지 좀 하고 가면 안 되겠니? 라고. 그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는데 네. 이제 내 예상 외로 좀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너무 만족한 거야. 그래서 나는 만족을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얘를 이렇게 막 그걸 또 직접적으로 말하면 얘가 조금 거기에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약간 꾸물꾸물 하다가 하니까 걔가 왜? 그래서 그래도 네가 손이 있지 않냐? 그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근데 걔가 바로 못 알아들었다. 아니 손을 이렇게 해. 근데 이렇게 했던. 손이 있고 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할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는 이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미안해를 배워온. 미안할 일을 많이 했나 봐요? 미안해를 좀 하더라고요. 네, 미안하겠지. 미안해야지. 왜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보통 이제 그런 뭐 임신이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틀어서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뭔가 열렬히 섹스를 해서 오르가즘에 느꼈던 결실이다라고라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통념으로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남성의 오르가즘의 결실인 거잖아. 10건의 임신이 있을 때 그 10번 다 만족하는 섹스를 토대로 임신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맞아. 갑자기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네. 반려가전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조금 들고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쁜이 수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쁜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토할 것 같아요. 그니까 이쁜이 수술이라고 여성의 질이 어느 정도 손상이 돼 있거나 출산 과정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꼬매는데 마지막 한 땀을 더 꼬매서 어떤 좀 더 소위 말하는 쪼이는 느낌을 주겠다면 그걸 한 땀을 더 꼬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좀 소소하게 저 혼자 빵 터졌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교정교열이라는 것이 출판용 교정교열이라는 것이 그 표준어를 써야 되는 이슈가 있어. 예쁜이 수술이라고. 우리 이쁜이 수술 왠지 그래야지 뭐 그치. 항상 보이가 아니라 뽀이라고 해야 느낌이 사는 것처럼 이쁜이라고 해야지 그 느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예쁜이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것도 어떤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맞아. 여성한테는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남성 때문에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그걸 꼬매기 전에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는다. 남편 당사자는 괜히 그거를 그렇게 한 번은 더 꼬매서 우리 와이프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 의사가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좋은 일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거를 꼬매는 걸 동의조차 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전혀 의사를 묻지 않고 의미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그냥 진짜 당사자들은 나중에 할 수 있는 남성의 쾌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심지어 그걸 한 땀 그렇게 하는 게 도움도 안 된다. 맞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입구가 뭐 한 땀만큼 작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어떤 압박이 올 것이며. 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피임약도 진짜 많이 먹잖아요. 여성들이 하는 피임 방법은 이제 남성이 콘돔 쓰는 거 말고는 피임약이 가장 일반적일 텐데 피임약이 실제로 진짜 부작용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 저도 사실 피임약을 계속 시도했지만 피임약을 저는 안 받아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생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익숙해졌는데
막 지렴에 걸린다던가 맞아. 그런 경험을 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피임약도 먹어보고 뭐 처방받은 것도 먹어보고 뭐 누바링이라고 이렇게 링 집어넣는 거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해보고 그건 이제 3주 끼워놓고 빼면 되는 건데. 어머, 어디다가? 질 안에 안에 넣었다가 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항상 계속 하혈을 하거나 지렴 엔딩. 지렴 엔딩. 네, 지렴 걸리면 진짜 피곤한 거 아시죠? 네, 알죠. 정말 여성의 감기라는 네, 지렴 정말 너무 힘들었고 네, 결국엔 찾아서 정말 그 진류상균을 또 먹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이슈, 이슈들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을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이 높고 혈전이 생길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자들이 굉장히 다수가 그거를 심지어 어릴 때부터 그거를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은 어련히 여성들이 피임약을 먹겠거니. 네, 그리고 심지어 피임약이 또 먹다 끊기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우리 장거리 커플이야.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어떨지 모르지만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달 동안 뭐 여성은 90알 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3번 만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 3번을 위해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호르몬이니까 그게 또 부작용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걸 매일매일 감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작용으로 아까 혈전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그게 그동안 되게 문제가 됐었던 그 어떤 코로나 백신보다도 확률이 높다. 그쵸. 근데 코로나 부작용으로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막 난리를 치고 온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임약은 이미 예전부터 항상 그거보다 그렇게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았는데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문제 삼지를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연애를 해야 되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만 사랑하니까 원거리 연애여서 섹스할 일도 몇 번 없는데 3개월에 몇 번밖에 안 볼 거지만 매일매일 먹었다고 쳐요. 근데 그러다가 얘랑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단약을 할 거냐? 그치. 왜냐면은 사람 일이 또 모르는데. 맞아. 갑자기 지나가다가 또 어떤 핫가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맞아. 너무 위험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호들갑을 우리끼리 떨고 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우리한테는 고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난리를 쳐봤자 마지막 순간에 얘가 그냥 책임감 없이 사정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냥 다 쓰잘데기 없는 물거품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떤 확률 하나를 못 믿어가지고 못 믿을 수밖에 없게 남자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려고 막 수술대에 눕고 매일매일 약을 먹고 막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남성 피임약도 연구를 했는데 책에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부작용 이슈로 소소하니 소소하니 그렇게 뭐 무슨 혈전 고혈압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우울감 뭐 두통 뭐 요런 거 정도에서 아이고 이거는 큰일이다라면서 연구를 멈춰버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막 산부인과 가거나 했을 때도 너무 막 메스껍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들이 아프다고 하는 거에 너무 그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프다는데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거를 뭐라고는 안 하면서 다들 이제 사후피임약 한번 처방받으러 가보시면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후피임약을 응급피임약을 먹게 되는 거는 피임이 안 됐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콘돔이 찢어져서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돌이를 할 수가 없어. 진짜. 아유, 뭐 아가씨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거 여자 몸에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게
아유 이거를 뭐 남자친구가 뭐 어떻게 했길래 뭐 콘돔이라도 찢어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맞아. 사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응급히 입력을 받을지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 얘기를 안 하면 제일 좋지만 너무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유 아가씨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한번 먹으면은 몸에 여자 몸에도 엄청 안 좋고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제 잘못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는 정자도 안 나오는데 섹스하기 전이든 후든 내 난자는 굉장히 조신하게 내 뱃속에 있을 뿐인데 그치. 결국 이게 발사한 사람의 책임이 늘 제일 큰 것인데 그게 콘돔이 찢어졌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걸 생각하면 임신 중지가 합법이 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 진료실 안에서 겪는 그런 어떤 수치심과 맞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사정하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박혀서 맞아. 정말 간단한 일인데 그 매일매일 약을 삼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야 그냥 그 순간에 지가 잘 끼면 되는 일을 그러고 앉아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산부인과에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네, 그게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예약을 잡고 가서 우리 되게 많이 구력의자라고 하잖아요. 네, 구력의자에 앉아서 다리 쩍 벌리고 음부를 내보인 채 저는 한 10분 정도 기다린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한 5분 10분 기다린 거예요. 어머. 보통 이제 바로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오시는데 네. 뭐 그 전 진료를 차트를 정리하시는지 어쩌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분께서 잠시 내려드릴게요 하고 치마를 잠깐 내려줘.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에도 이거 너무 그런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뭐 관중 없는 쇼 같은 느낌으로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담당자가 안 왔다는 점에서 그쵸. 지금 선생님이 오셔서 네, 근데 이제 일부러 또 여성 선생님이 계신 곳을 찾아간 거였거든요. 네, 갔는데도 오지 않는. 왜 보러 오지 않지? 그 10분 동안 핸드폰도 없잖아요. 무슨 생각했을까? 그냥 미쳤나 봐. 어떡하지? 그 막 너무 그 살에 닿는 공기가 차가워. 그치. 익숙하지 추워. 않은 어떤 그 어떤 통풍감. 익숙하지 않은 통풍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언제 올까 생각하고 기다렸던. 네. 네. 근데 하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아 없지.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저희가 내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항상 이제 요런 그 해외 번역서를 볼 때 저만의 어떤 소소한 재미 포인트는 감사의 말인데 감사의 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의 말을 제가 좀 챙겨보는 편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분이 이제 6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 아이들 랄프, 모드, 올리브, 오스카, 베티, 플로라, 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랄프는 내가 이 책에 담은 생각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을 때 20살이었고 플로라, 준은 9살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엄마가 원치 않는 임신의 원인을 공개된 플랫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는 자식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책임한 사정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사실 쉽지 않긴 해 이게. 그쵸. 지난 몇 년 동안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지인들,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내 아이들에게 이 글의 일부를 가지고 논쟁을 걸어왔다. 그 모든 일을 무사히 견뎌주고 표지 디자인이나 새로운 편집본을 보여줄 때마다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으며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와 나는 정관절제술을 사랑해요라고 적힌 항의 피켓까지 만들어준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웃겨. 나는 정관절제술을 사랑해요.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웃긴 게. 네. 아 남자들이여 정관절제술을 하자도 아니고 나는 사랑해요. I love였을 거 아니야. 의술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사람이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 이게 다 남자 놈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책인데 출산을 6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치. 이분의 어떤 출산의 어떤 경로를 좀 의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저희는 뭐 잘 모르지만 완전히 계획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고 그쵸.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제 엄마가 이런 책을 쓴다는 것이 피켓까지 들고 나온다는 것이 굉장한 사랑이다. 그렇죠. 보통 애들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자식이 둘이면은 반발했을 수 있어요. 맞아. 하지만 자식이 6이기 때문에 6이 둘러앉아서 서로를 보고 야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엄마가 원하는 거 지금 해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걸로 없다. 우리가 코스트코도 가고, 그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를 외쳐서 지금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있고 지금 그치. 그쵸. 그리고 이분의 어떤 따님들은 얼마나 든든할 것인가. 따님 중에서 이제 남성과 연애하는 딸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 책을 썼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블로거로도 유명하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니까. 너희 엄마 어떤 일 하셔? 그래서 우리 엄마 작가야. 책 쓰셨어. 그래가지고 너희 엄마 무슨 책 썼니?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 그치. 이만한 든든한 그런 게 없지 않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소소하게 이제 피켓 만들어주면서 아버지를 조금 노려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분명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계획이 없었을 수 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하도 그거에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책 중간중간에는 나의 출산은 그래도 축복이었다라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언급은 하고 있으나 맞아요. 하지만 축복이었더라도 정말 몸에 힘든 일이었다. 그죠. 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저 사실 또 하나 웃겼던 게 이제 이것도 감사의 말에 있는 내용인데 평생 나의 꾸준한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엄마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엄마는 내 글의 내용을 항상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비욘세님 어머니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저희 어머니는 저의 어떤 팟캐스트 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때가 굉장히 많다. 그쵸. 네. 하지만 어쨌든 사랑하신다. 그렇죠. 네. 지금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요것도 지금 지적을 하시지만 너무 빠르게 얘기한다고. 지적을 하시지만 그래도 사랑은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렇죠. 내를 내내를 2번 하는 게 좀 거슬리지만은. 그렇지. 여러모로 지적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한 형태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그런 느낌으로. 네. 요즘엔 저희 엄마가 좀 전략을 많이 바꿔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방송에도 욕 좀 하지 마라. 사람들이 무슨 여자애가 막 이렇게 하다가 무슨 여자애가도 먹히지 않고 뭐 욕할 만한 세상인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조금 전략을 바꿔서 나는 너가 정말 유명해질 것 같은데. 난 네가 진짜 잘 될 거야. 난 너가 너무너무 유명해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치.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하고 있죠. 너의 미래를 담보로 걸고. 네, 정말 잘 될 거. 엄마는 너가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어쨌든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작가님이랑. 네. 페미니스트 작가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이란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제일 고마운 사람들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는데 이제 이분은 트위터를 언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위터를 X라고 번역하지 않은 이 번역가님에게 굉장한 찬사를 보내며 나이스. 맛이 안 살거든요. 그렇죠. 몰라요 X라고 해봤자. 네.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저한테는 재미있는 책이었다. 맞아요. 네. 트위터 현 X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 없이 그냥 트위터. 네, 트위터는 트위터지. 그쵸. 이번에 집회에도 깃발이 나왔잖아요. 트위터를 트위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지. 근데 굉장히 트위터에서 사랑받을 책이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의학적인 서적이지 않을까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굉장히 맞아요. 좀 재밌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뭐 통계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맛깔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그 참고 자료로 그거를 다 이렇게 출처를 밝히셨어요. 무려 50페이지. 네, 50페이지. 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읽어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책이 작아요. 맞아. 책이 조그맣고 진짜 빨리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전체를 여러 번을 읽을 여유가 있었을 정도로 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요거는 한번 친구들이랑 읽고 얘기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이게 참 거지 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이성애를 하다 보면 이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거기서 항상 저도 이제 지금까지 야 콘돔 쓰는 거는 당연한 건데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콘돔 없으면은 섹스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콘돔을 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좀 더 이거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누군가랑 연애를 하고 남성과 섹스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좀 더 편하게 확장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근데 나는 그동안 껴본 적이 없어서 안 익숙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을 때 이게 정말 그 족같은 부분인데 마음 같아서는 그런 애들을 당장 내 인생에서 꺼져서 다시 돌아오지 마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이걸 어디까지 타협해야 되는가 하는 때가 와요. 이걸 앉혀놓고 가르쳐야 되는가? 근데 가르쳐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미친 듯이 이제 싸우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싸울 때도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너랑 나랑 팀플을 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집에 누가 맨날 개똥을 버리고 간다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굉장히 좀 우아하게 꼽주려면 꼽주고 아니면 좀 둥글게 논의를 하려면 하고 네, 그래서 싸울 때도 쓸 수 있고 좋은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다.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책에 이제 또 되게 많은 주변 남성 지인들 아니면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 저는 뭐 페미니즘 얘기도 그렇지만 뭐 이 이야기도 사실 그 남자들 사이에서 너 콘돔 안 써? 족밥이네 약간 이런 맞아. 이런 인식이 퍼져야 되고 피임을 안 하는 그런 무책임한 남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여자가 하는 거 의미가 없냐?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냐? 네, 약간 좀 무기력하지 않냐? 그런 얘기는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남자들끼리 사이에서 좀 어떤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한 뭐 몇 퍼센트 듣나요? 7%인가요? 똑같나요? 5%? 그러니까 남성 비율이 7%인데 이제 그 중에서 여성과 섹스하는 남성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1%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네, 1%. 네, 그 1% 분들이 좀 힘내주시면 좋겠다.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미국 교도소나 이런 데서
똑같이 재소자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다 범죄자고 다 쓰레기인데 어쨌든 아동 성범죄자가 들어왔을 때의 온도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렇지.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가 있는 것처럼 콘돔을 쓰지 않는 게 얼마나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행동인가에 대한 공감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콘돔 같은 경우에도 나는 콘돔 쓰면은 좀 약간 그래서라고 하면은 네가 니한테 맞는 콘돔을 못 찾아봤겠지 더 찾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안 쓴다는 게 옵션에 없다는 거를 남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콘돔은 또 성병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들 아주 용기 있어. 어떡하려고 그렇게 안 쓰나 몰라. 그러니까요. 목숨이 몇 개인지 몰라. 네, 뭐 여러 가지 피임법이 있지만 네. 그것들이 모두 성병을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럼요. 콘돔만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본인도 안전해지는 거라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네. 저는 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이제 연말연시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성애자 남성 친구들한테 마니또처럼 이제 다들 선물 주고받고 할 때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 이거 책 건네주는 것도 뭔가 웃기면서 웃겨서 받아들어서 읽었는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받고 기분 나빠하면은 그냥 손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노콘남이라는 어떤 인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긁혔나? 왜 긁혔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책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저희 비욘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12월 20일에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 금요일 27일까지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에 읽어보고 싶다 아니면은 되게 내용 재밌었다 이렇게 평을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해드릴 건데 무려 15권이요. 너무 많이 주신다. 15권이면은 그냥 뭐 굉장히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니까요. 네, 일단은 써야 된다. 일단 쓰고 생각해야 된다.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끼리 그 책을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농담식으로 비욘세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콘돔 쓰면 안 되고 이거 피임은 결국 남자가 해야 된다고 누가 책이라도 내야 돼를 농담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SNS에 글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떤 캠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27일까지 비욘세랑 이 책 제목 같이 언급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의도치 않게 본인 성생활 얘기도 조금 하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해보니 제 얘기만 한 것 같네요. 넌 빤스를 내리지 않았지? 세상에 얌체 같다 생각하면서 하지만 항상 뭐 노팬티 정신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이거 같이 하자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게 좀 재미없지 않을까? 좀 너무 좀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너무 재밌는 책이었고 맞아요. 오늘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저는. 울분이 많았어가지고 뭐 사연을 받았어도 몇 개 읽을 수나 있었겠나.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렇게 한가득인데.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어떤 유명한 남성 배우가 혼외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남성 배우분의 이름과 함께 비혼 출산 이게 같이 자꾸 얘기가 돼가지고 저는 그 남성분한테 자궁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임신의 책임은 여성한테 지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잘 존재하고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어떤 남성을 올려치는 어떤 분위기 맞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이 책이 나와가지고 뭔가 시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즘처럼 출판 시장이 어려운데 이 계엄 때문에 모두가 어떤 이 정치 채널 이외에 다른 거를 되게 듣기 싫어지는 시점에 나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끌어올려야 된다. 네. 그분한테 어떻게 선물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미 책임감 있게 사정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99%의 확률이면 뭐 1%에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산은 그분이 한 게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가지고 어쨌건 간에 책임감 있게 사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 볼까요? 다음 주에는 같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네. 다음 주에는 강아지 얘기 아니면, 네. 두 개가 있는데, 하여튼 강아지 얘기 아니면 강아지 얘기가 아닌 얘기가 있겠죠. 오. 둘 중에 하나로. 둘 중에 하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 방송은 강아지 얘기를 하는 방송, 하지 않는 방송 두 개로 나뉘는. 두 개로 나눠요. 사정도 책임감 있는 사정, 책임감 없는 사정 두 개로 나뉘는 것처럼 여러 사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네, 사정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게 사정하시고 1%의 남성 청취자 여러분들 혼자 사세요.